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하는데 계속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서너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이혼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이혼이라는 것이 불행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꼭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후배를 만났는데요. 41살 된 후배예요. 그런데 이 후배가 며칠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만나갖고 후배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부인이 화가 나니까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어떤 이유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지 제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핀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런데 그 눈빛이 무섭더래요. 그러더니 가히 갖고 제 후배의 옷을 싹둑싹둑 자르더래요. 그런데 이것도 몇 번 자르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조각을 내서 수십 가지 조각을 내가지고 다 자르더랍니다. 그래서 제 후배가 그 부인의 눈빛을 딱 보니까 가히 갖고 자기 옷 자르는 모습을 보니까 무섭더래요. 아, 내가 저러다가 저 여자에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갖고 그 다음날 여자 설득해서 법원에 갔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날 가서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저한테 사주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혼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부산에 사는 그 60대 중년 여성은 아들이 2명 있는데 첫째 아들은 집에 있고 둘째 아들이 먼저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갖고 짐을 잔뜩 싸갖고 집에 딱 오더래요. 집에 딱 들어오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마룻바닥에 그냥 딱 누워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고 아, 이혼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결혼을 시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짐 싸갖고 와서 아들이 그냥 쭉 누워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이혼입니다. 그런데 이 이혼이라는 것은요, 언제 이혼을 하느냐. 그러니까 젊었을 때 20대, 30대인 사람이 이혼을 하느냐, 아니면 중년에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느냐, 이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어리잖아요. 20대, 30대에 이혼을 하게 되면 애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이 애를 갖다가 누가 키울 거냐, 그리고 양육비는 얼마를 줄 거냐, 이것 때문에 막 티격태격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돼서 이혼을 하게 되면 애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애들이 막 대학교 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중년 여성들 중에.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무슨 큰 잘못을 했다든가 바람피다 걸렸다든가 그러면 단번에 이혼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이제 건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주라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궁합이라는 말이 이제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궁합을 보잖아요. 그래서 궁합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년이 돼서 이혼을 했거나 사별하신 분이 새로운 이성을 만날 때 보는 궁합하고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처음 결혼할 때 보는 궁합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궁합을 볼 때에는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사주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배우자로 일단 탈락을 시키셔야 됩니다. 좀 안타깝지만 사주 안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주가 너무 안 좋다. 그럴 때에는 배우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 저 사람하고 얼마나 잘 맞느냐, 이걸 이제 궁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맞춰보는 것도 중요한데 각자의 사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얼마나 잘 맞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안 괜찮은 사람이냐, 그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일단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뭐 얘기를 해봐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좀 비슷하고 취미도 같고 뭐 가치관도 비슷하고 이랬을 때 한번 사귀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궁합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생연분이니까 결혼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는 거하고 궁합이 잘 맞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인연이에요, 인연. 나하고 인연이 있으면 궁합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서로 결혼하겠다고 그러면서 안 떨어져요. 그리고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인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합니다. 궁합이 좋다는 것은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잘 살 수 있다, 이 얘기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사주의 영역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거. 두 사람이 인연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주를 상당히 신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재미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사주에서 다루는 것이 궁합도 있고 그리고 시험운도 있고 또 사업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운 같은 경우는요, 일단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궁합 같은 경우는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적중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던가 이혼을 하시던가 이럴 때 사주를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이혼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하고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또 더 멋진 이성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혼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새로운 배우자를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는지 궁합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혼을 할 때에도 사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진짜 괜찮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이 사주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이성운이 안 좋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성운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앞으로 혼자 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뭐 1, 2년 정도 동거하고 뭐 그러다 헤어지고 뭐 이런 경우는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식으로 새롭게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새 출발을 한다, 이것이 쉽지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운이 과연 앞으로 내가 좋은가, 이것을 살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주라는 것은 이 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8가지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10년 단위로 나는 10년 대운이 있고 해마다 보는 1년 운이 있습니다. 특히 10년 대운 같은 걸 딱 봐갖고요, 앞으로 나의 흐름이 어떠냐, 이걸 딱 봤을 때 내가 이혼을 하면 앞으로 더 고생하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사주 분석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에는 그 부모님이 와가지고 자기 자식들 이 사주 보여주면서 궁합도 맞춰보고 그러는데, 이혼을 하려고 할 때 그때도 꼭 사주 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혼을 하니까 이혼하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서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대감.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상당히 냉정합니다. 이혼을 함으로 해갖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느냐. 그것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서 배울 것도 있어요. 배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 부모님을, 우리 어머니, 특히 어머니들이 살아온 것을 보면은 남편이 막 술주정하고 막 때리고 돈 못 벌어오고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이혼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죠. 지금 우리 조부모님들 나이가 한 80대 정도 되신 분들, 70대 정도 되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젊었을 때 이혼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러면서 자식들 키우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여자들 보면은 웬만하면 그냥 이혼이죠. 뭐 남자가 바람 폈다, 뭐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들게 행동했다, 뭐 이러면은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배울 만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나는 이혼 같은 건 안 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은 안 해. 이런 생각을 딱 갖는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너무 많잖아요. 이혼하는 것이. 그리고 이혼을 했을 때 앞으로의 운이 어떠냐.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결혼도 신중해야 되지만 이혼도 신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라는 것이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사주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